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EU 외교 무대에서 팔레스타인과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란이 초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핵협상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EU 외교 무대에서 팔레스타인과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EU 외교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2009년 이후로 EU 외교총회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라피드 장관은 총회에 참석한 26개 유럽 외교 당국자들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라피드 장관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이스라엘과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신임 연정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면서 낙후된 팔레스타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도 아직 이팔 평화 협정을 위한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조셉 보렐 EU 외교수석 총재는 라피드 외무장관을 환영하면서 EU와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EU와 이스라엘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동 역학에도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신임 연정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시민은 이스라엘의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장차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라피드 장관을 두고 첫 팔레스타인 정부의 외무장관으로 EU에 참석한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재로 맺어진 아브라함 협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도 지난달 말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참석해 아랍에미리트의 대사관 개설을 축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날 텔아비브 소재 증권거래소 건물에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무하마드 알카자 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개관식을 두고 두 나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전했습니다. 10 months ago, our two countries signed the Abraham Accords with a vision to pursu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our region. Today's official opening of the EU Embassy is a key part of that vision. This embassy will serve not just as a home for diplomats, but a base for our task to continue to build on our new partnership. While seeing the Emirati flag flying proudly in Tel Aviv might have seemed like a far-fetched dream just about a year ago, in many ways nothing could be more natural and normal. 알카자 대사는 또 양국이 무역과 투자 분야에 있어서 협력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무역과 투자 기회에 관해 논의했다며 경제와 항공, 여행,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합의를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감된 테러범의 가족 및 사망한 테러범의 유가족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스라엘 당국이 이를 차단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비공개 안보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으로부터 징수한 세금 중 1억 8,300만 달러를 삭감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안보내각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수감된 테러범들의 가족들에게 1억 8,3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보내각은 문제의 수령에게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유가족 혹은 수감된 테러범의 가족을 지원하는 일종의 테러연금 급여처럼 쓰이고 있어 삭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실은 이를 간접적인 테러 지원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테러 보상 체계를 일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이 금액은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급하는 월별 징수액에서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구를 통해 팔레스타인 시장에 공급되는 각종 품목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리해 부과되는 관세 징수액은 월 평균 1억 9천만 달러의 규모입니다. 모하마드 슈타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이번 삭감 조치에 대해 양국이 맺은 세금 징수 협정을 깨뜨린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슈타의 총리는 이번 조치로 팔레스타인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초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핵협상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농도 90%의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스라빈에서 핵합의 복원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초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핵협상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8월 중순까지 회담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또한 미국은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지만 이란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라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은 6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6월 20일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협상 복원회담의 합의가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결국 라이시 정부에게 바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신임 라이시 정부가 이 일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정부가 성공하든 아무 차이가 없지만 6개월 가까이 되는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90% 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방 국가들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했다며 서방 국가들이 핵합의에 복귀한다면 이란도 의무를 따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